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Temporal Fusion Transformer for Interpretable Multi-Horizon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TFT 논문으로 좀 불리우고 2019년 12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와서 2021년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구글 AI 리서치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함께 발표한 논문이고 시계열 예측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소타를 달성했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논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논문 흐름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논문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멀티 호라이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시점 타우 스텝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멀티 호라이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바로 다음 스텝의 시점의 목표값을 예측하는 원 스텝 포캐스팅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시점을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비교적 쉬운 태스크가 될 수 있지만 예측 문제에서 예측 시점이 길어지게 되게 되면 목표값을 예측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긴 시퀀스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폴캐스팅 문제에서는 인풋 값이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추출해야 정확한 타겟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풋 값으로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코베리엇 그리고 타겟 값과 어떤 영향을 갖는지 알 수 없는 외인성 시계열 변수들 그리고 미래에 알려진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중 시점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코베리어트 그리고 non 인풋을 활용을 해서 예측 값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변수가 예측에서 중요한지 왼쪽 그림과 같이 variable importance를 추출을 할 수 있으며 temporal attention을 통해서 주요한 이벤트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모델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김수빈 석사과정 세미나에 있는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시계열 예측 모델의 가장 고전적인 접근 방법은 RN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과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환 구조망인 RNN이 주로 적합한 모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경망의 길이가 깊어지게 되면 그라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의 정보가 잘 반영되지 않는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RNN 기반의 시계 예측 모델은 Deep State Space Model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이 있고 또한 아마존에서 발표한 Deep AR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eep State Space 모델은 State Space 모델에 RNN 구조를 적용한 모델이고 입력 벡터로부터 RNN인 그 LSTM 모델에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게 되고 예측한 파라미터로 probability state space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널 likelihood를 최대화함으로써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다음의 예측 범위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Deep AR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RNN 구조로 이전 시점의 타겟 값과 현재 시점의 코베리엇을 통해서 다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먼저 학습시킨 뒤에 예측 시점에서는 이전의 예측값의 샘플을 뽑아서 인풋으로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어텐션 기반의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김수빈 석사과정 세미나의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의 처리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른 시점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추출을 하고 각 시점 간의 관계를 잘 학습을 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빈 석사과정이 설명했던 것처럼 CNN이나 RNN 대비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텐션 기반의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유사한 패턴을 찾기 위한 멀티모달 어텐션 방법을 사용한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좀 결합을 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바틀렉 효율을 위해서 로 스파르스 셀프 어텐션 방법을 사용을 한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에서는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은 RNN의 롱텀 디펜던스를 해결했지만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풋 값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인풋 값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존의 모델들은 이 다양한 형태의 인풋 값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논문 또 다음에 이제 논문 소개에 앞서서 explainability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델의 예측 결과의 근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 기법으로 알려진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 방법론은 클래시파이어나 어떤 리그레션 모델을 거기에 적합을 시켜서 조금 더 쉬운 모델에 적합을 시켜서 해석 가능한 그런 모델로 근사함으로써 설명을 역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 좌측 그림을 보시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복잡을 할 때 이렇게 디시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점선으로 표기된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을 적합을 시켜서 주변 데이터로부터 해석력을 갖도록 하는 게 라임 아이디어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임 방문론의 록스 펑션을 살펴보면 F를 블랙박스 모델을 하고 G를 explainer 그리고 파이 X를 이미의 셀 샘플스 인스턴스와의 거리 그리고 오메가 G를 모델의 복잡도라고 할 때 이 식을 살펴보면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그 해석력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키는 정교화 텀이라고 볼 수 있고 로그 F G 파이 X 로퍼셔널 록에서는 이 텀에서는 로컬한 어떤 스코프에서 좋은 모델에 적합을 시키고자 하는 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선 펑션을 좀 해석을 해보면 손실함수로서 대리 함수의 그 적합을 시켜서 그 결과를 통해서 모델이 개별 어떤 샘플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셰플리 밸류입니다. 셰플리 밸류는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가져온 컨셉인데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고 할 때 공원이 있고 50제곱미터 아파트 2층 그리고 고양이의 출입이 금지된 어떤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을 30만 유로라고 예측했다고 하면은 과연 각 특성치의 영향도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위아래 살펴보면은 고양이의 금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만 유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양이의 기여도가 만 유로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 셰플리 밸리의 식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보다는 상단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모가 표기된 것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의 모든 그런 부분 집합의 조합 가운데서 세모를 포함했을 때랑 세모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다 썸을 해서 기여도를 산출을 한다라고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런 설명력을 갖는 explainability 방법들은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 시간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대리 모델을 통해서 각 데이터에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 셰플리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 셰프에서의 그 피처는 인처 시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고려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그런 사후 접근 방법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낮은 설명력을 갖게 되는 원인이라고 논문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연구실에 강영원 석사과정 세미나 랭크를 가져왔는데 폴캐스팅 모델의 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측한 스텝의 값을 퓨처 미래 시점에 재기적으로 공급을 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이터레이티브 모델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입력을 타우 스텝의 미래값에 대해서 한 번에 예측을 하는 다이렉트 메소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타겟값만 재기적으로 인풋 값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는 타임 베리잉 인풋 값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사용이 제한적으로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전에 정의한 다중 예측을 수행하는 태스크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의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이렉트 메소드의 일반적인 모델은 스태틱한 코베리어트들의 그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글로벌한 템포럴 다이나믹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갖는데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퀀타일 포캐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중 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측에 대한 길이, 그리고 변수, 그리고 옵절 관측치,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인풋과 공변량을 주어졌을 때 어떤 분위수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위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퀀타일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퀀타일 로스의 식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퀀타일 로스는 분위값에 대해서 분위수가 갖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분위수는 데이터를 이렇게 소팅을 했을 때 그 비율로 나눠진다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5.5는 이 데이터들을 5대5의 비율로 나누고 9.5라는 숫자는 9대1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가 그러면 Q가 0.9일 때는 앞서 보였던 그런 그림과 같이 9.5가 이 숫자들 9대1 비율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만약에 이 9.5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2.5 그리고 7.5를 예측하게 될 때 로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식의 동일하게 대입해서 보면 2.5일 때가 7.5일 때보다 로스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퀀타일 로스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그 4분위 값의 비율대로 4분위 값 타겟에 적합시키고자 하는 로스 펑션이다 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총 5가지의 특징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게이팅 메커니즘, Variable Selection Network, 그리고 Static Covariant Encoder, Temporal Processing, 마지막으로 Prediction Interval이라는 5가지의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팅 메커니즘입니다. 게이팅 메커니즘은 그 목적은 모델 네트워크 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컴포넌트를 스킵을 함으로써 모델의 깊이와 복잡도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모델의 각 컴포넌트들마다 게이팅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고 게이팅 메커니즘 사용되는 게이티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우측에 그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GRN은 즉 게이티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run linear processing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f 값을 a 벡터라고 하고 옵셔널한 그런 익스터널한 컨텍스트 벡터를 c라고 했을 때 이 벡터들은 2개의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우측에 논문에 표기된 식이 있는데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타1은 이렇게 연결되는 에타1은 여기 층 A, 여기 두 번째 층을 나타내게 되고 에타2가 여기 있는데 에타2는 첫 번째 레이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L 펑션이 사용이 됐고 즉 0보다 크면 아이덴티티 펑션을 갖는 L 펑션이 사용이 되고 이 L 펑션을 통과해서 댄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게이티드 리니얼 유닛인 GLU를 통과하여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GLU, 게이티드 리니얼 유닛이 나와 있는데 이 GLU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풋 값인 A 벡터에 대해서 익스터널한 옵셔널한 벡터인 컨텍스트 벡터가 같이 들어가서 run linear processing에 대한 기여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벡터가 뒤에서 설명드릴 공변량, 스태틱 코베리어트 값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0으로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 사용한 그림에 이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에 기여한 성분들을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노이즈 입력 변수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Variable Selection Network입니다. 그림을 보면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다 Variable Selection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게 표시된 거는 표시된 색깔별로 각각 다른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ariable Selection Network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Selection Network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ariable Selection Network의 인풋 값을 보면 카테고리컬한 변수는 엔티티 인베딩을 수행을 하고 컨티니어스한 변수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한 뒤에 각각의 GRN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변수들 플래티넘 벡터와 그 컨텍스트 벡터가 GRN과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 그런 인풋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을 보면 인풋 값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각각의 변수들 각각 GRN에 통과를 하게 되고 각 변수별로 모든 시점의 가중치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시점에 대해서 가중치를 공유를 하지만 각각의 변수별로는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별로는 색으로 이렇게 구분되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GRN을 통과를 해서 각 변수별로 개별 벡터가 산출되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을 보면 Variable Selection Weight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들을 플래튼한 벡터와 컨텍스트 벡터가 사용이 되는데 두 벡터를 GRN과 소프트맥트를 거쳐서 Variable Selection Weight 값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구한 Variable Selection Weight에서 각 변수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와 앞에서 인비딩한 GRN을 통과한 변수별 벡터와의 그런 결합 서메이션을 통해서 피처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피처 벡터가 통해서 이 피처 벡터가 인코더와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Variable Importance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Static Covariate Encoder입니다. Static Covariate Encoder는 스태틱 메타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로 각각의 컴포넌트의 인풋 값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태틱한 메타 정보는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temporal variable selection의 그런 인풋 값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된 것에 사용이 되게 되고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LSTM 셀에서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값을 이렇게 초기값을 초기화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에서 템포럴 피처의 컨텍스트 루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 이제 디코더 퓨전 파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점에서 베리어블 셀렉션을 통과한 벡터는 LSTM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LSTM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인풋 값의 시간 순서에 좀 적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좀 제공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 코베리어트와의 컨텍스트 벡터가 LSTM의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초기 값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LSTM 레이어를 통과한 벡터들은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과 스킵 커넥션 레이어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인리치먼트 레이어에서는 게이티드 레지던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타 정보와 여기서 올라온 스태틱한 메타 정보와 인풋 값을 받아가지고 LSTM 통과한 이 인풋 값을 받아서 GRN을 수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인리치먼트 레이어를 통과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디코더 마스킹을 사용해서 앞쪽에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TFT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조금 다른 수정된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TFT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의 템포럴한 구조를 사용해서 그 템포럴한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 논문 소개에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장표만 정의석 석사과정 세미나에서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트랜스포머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서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성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통해서 토큰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매우 성능이 우수한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만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은 인풋 값을 헤드 수만큼 쿼리 키 밸류 그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구한 다음에 컨캣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트랜스포머의 구조였다면 TFT 모델에서는 조금 수정된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트랜스포머, 원래 기본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 왼쪽의 그림과 같이 지정된 헤드 수로 나눈 쿼리키 밸류별로 계산을 한 다음에 컨캣을 수행하는 구조지만 TFT 논문에서는 헤드별로 쿼리와 키의 스코어를 구한 값에다가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 값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한 값에다가 멀티플라이를 수행을 함으로써 어텐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TFT 사용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템포럴 인덱스를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 그린 그림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인덱스와 키별로 헤드급 나오는 값과 키별로 고해서 소프트맥스를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한 값의 평균 값을 가지고 밸류로 나눴던 값과의 연관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좀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된 게 각 시점 간의 어텐션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각 히트맵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밸류 매트릭스와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템포럴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각 헤드별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헤드의 평균 값을 활용을 함으로써 논문에서는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템포럴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뒤에 다시 한번 GRN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트랜스포머 블록 전체를 스킵을 해주는 그런 레지듀얼 커넥션도 적용이 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목적은 만약에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심플한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의 아웃풋 값은 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해서 분위수를 예측을 하게 되는 퀀타일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TFT 논문에서는 퀀타일 로스를 사용을 해서 4분위 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앞선 장표를 다시 가져왔는데 앞서서 예제에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퀀타일 로스에 대한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Q 리스크를 통해서 각 예측한 4분위 값에 대한 평가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이 Q 리스크를 설명하기 앞서서 4분위를 예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유통업이나 이런 데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할 때 과소 재고 비용이 과잉 재고보다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통 수요를 제거할 때 4분위 값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값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약 한 75%의 4분위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 비용 관점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퀀타일 로스를 통해서 얻은 4분위 값에 대해서 평가하는 매트릭의 Q 리스크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식이 Q 리스크 식인데 퀀타일 로스를 사용을 해서
각 타우별로 컨테이너스를 사용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좀 직접 해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은 P 0.75인 구간에가 600일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P 0.75가 600일 때 모델이 예측한 값이 출력값 600일 때 400일 수가 있고 혹은 80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200씩 떨어져 있지만 Q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400일 경우에가 800일 경우보다 리스크 값이 좀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리스크는 4분의 값의 안에 떨어져 있더라도 들어오게 되면 리스크 값이 조금 더 그러니까 벗어난 값보다는 조금 더 작게 가짐을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예측을 했던 길이는 보통 5에서 30가지 정도의 길이 예측을 수행해야 됩니다. 주로 엔티티의 개수가 주로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상단에 일렉트로닉 3랑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유니베리어트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위에 값을 보시면 기존 그 TFT 논문이 기존 반복 논문 대비 높은 값을 소타 성능을 달성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점은 다이렉트 메소드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멀티 호라이즌 퀀타일 리커런트 포캐스터 모델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딥 AR이나 컴퓨트랜스가 좀 간단한 데이터셋에서는 좀 더 높았지만 이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이 조금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측 표에서는 모델의 성능의 95%의 스레시홀드 값을 낸 표인데 어펜덕스를 통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95% 신뢰 구간 내에서 로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 중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주요 이벤트나 변화 구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하단의 차트를 보면 파란색 값이 실제 출력 값이고 빨간색 선은 전체 평균의 어텐션 스코어 벡터에서 이 각 시점의 어텐션 스코어의 그 거리를 나타낸 값입니다. 즉, 이 어텐션 스코어 디스턴스가 멀어질수록 어텐션 값이 평균치와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주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트렌드가 변화하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있는 T1 시점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나타낸 값인데 어텐션 스코어가 전 구간에 걸쳐서 동일하게 낮은 값을 가지고 있고 실제 값도 좀 스테이셔너리한 값을 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측 상단의 그래프인 이 T2를 예측했을 때의 어텐션 스코어를 나타낸 값인데 보시면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텐션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고 오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FT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보면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 해석 가능한 딥러닝 반복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는 한 4가지 정도의 주요 특징을 갖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베이스드 방법을 통해서 타임 베링 릴레이션십을 학습을 합니다. 또한 게이팅 컴포넌트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스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riable selection을 통해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 퀀타일 프리딕션을 통해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측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베리어블을 추출할 수 있고 템포럴한 릴레이션십을 시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한 그런 어떤 상태 변화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